안녕하세요. 밑줄그어 수다의 주희, 한결입니다.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났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책을 같이 얘기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절기서당입니다. 네, 이 절기서당은 1년의 리듬을 24마디로 나눠 풀어주는 절기를 소개하는 책인데요.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올 상반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절기의 마디마디를 따라가면서 되짚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입춘부터 대서까지 중에서 이제 밑줄을 골라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눌 친구는 천공자 용맹정진 코스에서 공부하고 있는 준혜쌤입니다. 준혜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공자 용맹정진에서 공부하고 있는 준혜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오늘도 또 이 같이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다를 떨기 전에 먼저 책 목차를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그 봄의 절기들 그리고 여름의 절기들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책 전체의 목차를 살펴보면 먼저 1부는 봄의 절기들이 있고요. 1월에는 입춘이 있고 그 다음에 우수, 그리고 2월은 경칩, 춘분이 있고 3월은 청명, 고구가 있고 이제 2부는 여름의 절기들이 있는데요. 4월에는 입하, 소만, 5월은 망종, 하지, 6월은 소서, 대서가 있고요. 3부는 이제 가을의 절기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월은 입추, 처서, 8월은 백로, 추분, 9월은 한로, 상강이 있고요. 이제 4부는 겨울의 절기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월은 입동, 서설, 11월은 대설, 동지, 12월은 소환, 대안. 네, 이렇게 목차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수다를 떨어볼까요? 네. 고고. 먼저 한결이는 어떤 밑줄이 좋았나요? 저의 첫 번째 밑줄은 한번 읽어볼게요. 보르헤스의 말처럼 나를 떠나 있는 시간이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곧 나이며 내가 곧 시간이다. 따라서 시간에 대한 고민은 바로 나의 존재를 고민하는 작업의 다름 아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 절기는 바로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변하는 내 마음의 코드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한다. 나는 누구인가? 이 시공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또 궁금하다. 새로운 세계 안에서 우리는 어떤 답을 얻을 수 있을까? 네, 이 부분을 밑줄로 골라봤고요. 이거를 고르게 된 이유는 그 첫 번째 말, 시간이 곧 나고 내가 곧 시간이다라는 말이 뭔가 알듯 말듯 하면서도 이 의미를 더 새겨보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 이 페이지 앞부분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시간은 곧 사건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시간 하면은 뭐 지금 9시 좀 넘었으니까 뭐 9시 몇 분, 아니면 뭐 날짜도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되게 숫자화돼서 감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제 절기를 만들었던 그 시대 사람들에 있어서 시간이란 그런 숫자적인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설명해 주시기를 예를 들면 이런 건데,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라는 시간 숫자적인 날보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겪은 사건으로서의 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 근데 계절도 마찬가지고, 해가 어때 3월쯤에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동물 식물들이 어떻게 움직여, 이런 모습들, 사건들을 시간으로 감각했구나. 그 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숫자적인 게 아니라 사건적인 거라고 이제 본다고 하면은, 그럼 이제 여기서 약간 왜 시간이 또 곧 나인가 라고 생각이 이어지게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뭔가를 사건이라고 부를 때는
나랑 관계없는 거에 대해서 사건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건 진짜 그냥 아웃 오브 안중. 나랑 상관없는 거는 뭐 나한테 포착도 안 될 것이고 나에게 사건화가 안 될 건데, 이를테면 누굴 만난 그 일이, 그래서 그 사람이랑 벌어졌던 어떤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와닿았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사건이 되는 거고, 애초에 그래서 사건은 나를 포함한 나와 관련된 곧 나에 대한 무엇이구나. 그래서 시간을 사건으로 보게 되면 그 사건들의 흐름, 그게 시간이라면, 그런 사건들의 흐름의 집합체인 나 또한 시간의 다른 표현이겠구나. 또 지금 이렇게 있는 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이게 겪어온 시간들을 지금 막 다 보여주고 있는 거겠구나. 그래서 그 질문이 참 와닿았어요. 나에 대한 질문은 곧 여기선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이 곧 이 시공간에 대한 질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존재가 겪어온 이 시공간을 내가 어떻게 보면 또 표상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역으로 또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겪었어. 그럼 전에는 내가 그런 일을 겪었는데 뭐 내가 왜 그랬지? 라든지 그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이렇게 뭔가 내가 어떻게 했지? 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 절기서당을 만나고 나서는 그러면 그때 나는 어떤 시공간 속에 있었길래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마음을 쓰고 그런 말을 했을까? 확실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딱 나라고 하는 게, 확실히 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도 어쨌든 이 시공간의 흐름 속에서 사실 같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이렇게 변해가는 존재인데, 계속 그 변해간다는 걸 좀 보지 못하고 계속 어떤 고정되어 있는 모습으로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기 책에서도 나오지만 사실 어떤 이런 그날의 절기라던가 아니면 이런 시공간의 어떤 그런 기운에 의해서 내 신체가 영향을 받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계속 어떤 특정한 상태를 좀 정해놓고, 뭐 예를 들면 뭐 항상 뭔가 그 평안한 상태라던가 어떤 그런 상태가 나고, 뭔가 어떤 불쾌라던가 좀 힘든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식으로 자꾸 그 한결의 말대로 그 나한테 그걸 계속 그 원인을 묻게 되는데, 근데 사실 그럴 때 진짜 답을 찾기도 너무 힘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이런 절기의 기운이라던가 어떤 이런 시공간 속에서 이게 같이 맞물려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진짜 한결이 말대로 지금 시공간이 어떻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신체적으로 느끼고 있지? 뭐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걸까? 그렇게 좀 볼 수도 있게 되는 것 같고, 확실히 조금 더 그 시야가 더 넓어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되게 엄청 그러니까 이를테면 누나가 어제 그런 말도 했었잖아. 여름에 덥고 더위 때문에 덥고 지치는 건 생각해보면 엄청 당연한 건데, 맞아. 그런 시공간이란 요소를 딱 잊으면 힘듦만 딱 남으니까 인생이 고달파 약간 이렇게 가잖아. 맞아. 그냥 더워서 지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이 안 흐르고 왜 이렇게 고달픈 거야? 딱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공간이랑 진짜 떨어질 수가 없는데, 이걸 일부러도 아니야. 우리는 그걸 떨어뜨려 생각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어떤 것 같은데 지금도 종종 그러고.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보면 우리들이 되게 신기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쟤네는 그걸 다 떨어뜨려만 봐? 뭐 이러면서 시공간이랑 우리를 신기하지도. 준혜는 어떤 밑줄이 좋았나요? 저는 절기는 소만이었는데요. 이게 100쪽 마지막 줄부터 이어지는 부분인데, 하지만 충만과 결핍에 상반되는 이미지가 동시에 펼쳐지는 시공간이 바로 소만즈음이다. 언뜻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으나 둘은 알고 보면 한 쌍이다. 채워야 덜어낼 수 있고 비워야 채울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저는 되게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충만하고 결핍이랑 상반되는 이미지가 같이 있는 시기이다 이런 말이 좀 되게 이 말에 사실 꽂힌 것 같거든요. 항상 나는 충만한 존재여야 하고 난 항상 충만하게 있어야 하는 존재다 이런 게 약간 저의 이상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뭔가 정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채워야 덜어낼 수 있고 비워야 채울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 곰쌤 강의에서도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곰쌤도 특정 시기에 어떤 것에 탐착될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가려면 그걸 미련 없이 덜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거를 읽으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내가 진짜 특정 시기에 어떤 거에 나 지금 되게 충만해. 그럼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변화하고 싶지 않고 뭔가 고착되고 또 이게 결국은 외부하고도 단절이 되는 결과가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걸 미련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려면 비워내는 과정이 당연한 과정이라는 걸 내가 알아야 하구나. 이게 결핍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 소만이라는 절기가 이 두 개가 같이 있다고 하니 뭔가 나는 이 절기에 이런 두 개가 채워지고 덜어내는 이런 연습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거든요. 나도 뭔가 이 충만이 딱 뭐라고 해야 될까? 딱 좋은 상태이고 뭔가 내가 좀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좀 잘 살고 있구나 확실히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떤 내가 좀 뭔가 좀 부족하거나 뭔가 좀 결핍되어 있다고 느낄 때는 확실히 이 상황을 빨리 막 해결하고 싶고 얘를 어떻게든 빨리 원래 내 이전 상태로 확실히 좀 돌리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나도 여기서 좀 재밌었던 게 그 충만과 결핍이 이게 같이 간다고 했던 게 좀 재미있더라고요. 결국엔 이 충만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어떤 그 비워내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사실 충만해질 수 있고 그게 같이 가는 건데 나는 그냥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만 사실 누리고 싶고 근데 사실 그럴 수가 없는데 나도 되게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충만과 결핍이 같이 가는 거구나 나도 좀 그걸 알게 됐던 것 같아 읽으면서. 그래서 여기서 그 결핍을 제대로 겪는 꿀팁을 알려주잖아요. 욕먹기. 맞아. 소만이 이번에 다시 읽으니까 되게 와닿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약간 주인이 된다는 게 뭔지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공부도 그렇고 공부의 장에서도 그렇고 자기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진짜 엄청 수동적으로 살았구나. 그러면 주인으로 산다는 건 뭘까? 근데 102페이지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성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인생, 자기 일상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인이 되려면 통과 의례가 필요하대. 그냥 거저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컨대 자기를 극하는 기운이 있어야지 그걸 겪어냄으로써 이제 성인이 되는 건데 옛날에는 그게 이제 보릿고개 같은 굽는 시기도 있었고 뭐 우리 그때 봤던 원주민 다큐 같은 데서는 성인식도 하고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계속 주인 되지 못한 채로 미성년인 상태로 계속 살아오는구나. 내가 그랬구나. 요즘 많이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 제일 진짜 쓴바기 못지않게 쓰면서도 이렇게 막 우리를 성착시켜주는 통과의례 현대의 통과의례는 바로 욕 처먹는 일이 욕을 먹는 일이다. 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근데 진짜 욕 먹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피드백이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긴 하지만 근데 그게 단순히 진짜 뭐 인신공격이나 비하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욕에도 결이 되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욕은 어떤 내 한계 지점들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근데 그거를 괜찮아 라고 이렇게 뭐랄까 그냥 그걸 뭐라 그러죠? 위안인데 좀 안 좋은 느낌의 위안이라 해야 되나?
그냥 좋게 넘어가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그거를 대면하고 넘어가고 극복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푸시를 하는 거잖아. 그 욕이라는 게, 피드백이라는 게. 그래서 그 욕에 또 욕이 나왔는지 어디서 갔는지 모르는데 욕의 맛을 또 먹다 보면 맛도 알게 된다. 이러면서 근데 확실히 요즘에는 그런 나를 극해주는 기운이 전에는 정말 싫었는데 요즘엔 그 맛을 조금 이렇게 알 것도 같기도 하고. 뭔가 욕을 먹고 이런 말 자체가 피드백이라 하더라도 뭔가 울컥하는 감정이 올 때가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더부살이를 하면서 좀 배웠던 거는 이게 더부살이를 같이 하고 생활 리듬이 공유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 베어하우스에서 뭐 같이 있는 사람들 뭐 이런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위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나랑 같이 함께 가고 싶어서 해주는 거구나 이걸 아니까 욕을 들었을 때도 내가 변화하고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아직도 저는 사실 충만한 상태가 좋다는 생각을 벗어나진 못하지만 뭔가 변화해보고 싶다 혹은 또 피드백을 들었을 때 좀 내가 변화를 했고 이 사람들하고 뭔가 좀 더 같이 가는 느낌이 느껴졌을 때 거기에서 또 다시 채워지는 뭔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피드백을 듣는 게 꼭 내가 울컥해야 할 만한 일은 아니구나 이런 거를 요즘에 조금씩 느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욕먹는다 이미지가 진짜 완전히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욕먹는다라기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아니라 뭐 울컥할 수는 있지 하지만 이게 진짜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위에서 일어나는 그냥 다양한 어떤 모습 중에 하나구나. 함께 해가는 그게 중요한 거지. 근데 그걸 놓치면 이제 내 기분 나쁜 것만 이렇게 턱 크게 남고 그 사람은 어떤 마음에서 해줬는지도 놓치게 되고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주 좋다. 맞아. 네, 여기서 깜짝 퀴즈입니다. 저희가 내는 퀴즈에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연구실의 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퀴즈 나갑니다. 귀를 쫑긋해주세요. 서문에서 저자님들은 이 책은 연애도 공부도 다 때가 있다는 흔한 말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도대체 언제지? 라는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요리조리 살피다가 달력에 암호처럼 적혀있는 절기를 발견한 것이지요. 그런데 절기에서 말하는 때, 즉 땡땡은 근대적인 땡땡과는 다릅니다. 때는 숫자로만 인식되는 땡땡이 아니기 때문이죠. 때는 곧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르헤스는 나를 떠나 있는 땡땡이란 없다고 말합니다. 땡땡이 곧 나이며 내가 곧 땡땡인 것이지요. 따라서 땡땡에 대한 고민은 바로 나의 존재를 고민하는 작업의 다름 아닌데요.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소감과 함께 정답을 남겨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남산강학원과 가미당 학인들이 공부하고 읽어낸 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주희 누나 그 경칩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저는 또 좋았던 밑줄이 그 경칩이었는데 네, 여기였는데 읽어보면 지금 우리에겐 절기란 고정된 것처럼 느껴진다. 자연의 변화를 다루는 절기는 고대부터 내려온 것이라 불변의 영역이라 생각하기 때문. 그러나 다시금 절기력을 보라. 긴 역사라는 장을 통과하면서 때우고 메운 흔적들이 그 안에 숨쉬고 있다. 명칭과 순서, 시간을 나누는 단위마저 바뀐 흔적은 절기가 수많은 관찰과 기록, 논리의 집중 과정을 거친 작품임을 말해준다. 즉 절기는 무상하게 변하는 세계를 포착하려고 했던 수많은 인간의 노력인 셈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꿈틀거리는 자연은 새로운 단위의 시간을 요청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는 우리가 절기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느껴야 하는 것임을 말해준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재밌었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이 책을 읽을 때
그 절기에 따라서 살아간다 라고 했을 때 그럼 내가 뭐 1월 달에는 어떤 절기가 있고 2월 달에는 어떤 절기가 있고 그런 절기들을 내가 알고 이해해서 거기에 그냥 맞춰서 살아가라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그 절기라는 게 이렇게 어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뭐 그냥 그걸 결국에는 내가 느끼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들었던 생각이 그러면 이 절기라는 게 어떻게 생겨나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이제 책에서도 나오는데 결국엔 이 절기력이라는 게 그 농부들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그 자연을 수없이 관찰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키우는 작물들이 무사히 잘 자랄 수 있을까? 얘네들이 또 무사히 잘 자라서 어떻게 뭐 우리 가족들을 같이 먹여 살리고 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그 농부들의 그런 삶의 그 고민 위에서 나온 게 결국 절기이고 그 고민들이 결국에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공간과 내가 이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시공간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진짜 그 매 순간 수없이 관찰을 한 거잖아요. 그런 관찰들 속에서 나온 게 결국엔 이 절기구나. 그러면 내가 이거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건 뭐 입춘에는 이걸 해야 해 라고 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절기들이 나오게 됐고 그런 태도들을 결국엔 배우는 거구나.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자연을 관찰했고 그런 관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했는지 그 과정을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 진짜 관계하면은 너랑 나 혹은 막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사실 이 관계라는 게 이게 사물하고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자연하고도 관계가 있는 건데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거의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약간 절기서당을 읽으면 이런 관계성을 좀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하늘이랑 나는 또 어떻게 관계되고 이런 걸 사실 진짜 잘 또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지점이 진짜 재밌는 것 같아. 준혜는 또 어떤 밑줄이 좋았어? 저는 이제 여름의 마지막인 대서가 좋았었는데요. 저는 145쪽의 두 번째 문단부터인데 이제 서태웅은 게임에 몰두하기보다 상대방 에이스와의 1대1 승부에만 집착했다. 그래서 시야가 좁아졌다. 거기에서 빠져나왔을 때 비로소 그는 게임을 지배했다. 무엇인가에 집착하는 것은 실은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감이 없는 까닭은 스스로의 삶의 현장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자꾸 집착하는 대상에 매달려 거기에서 위안을 구한다. 그러나 결코 얻을 수 없는 위안일 뿐이다. 피를 피로 씻는 것처럼 습사를 습사로 덕지덕지 메울 뿐이다. 그 끝은 끈적거리고 질척이는 파멸이다. 자신의 삶의 현장을 외면하고 피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끈적이고 질척임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직접 떠나보내야 가을로 향할 수 있다. 이게 진짜 여름에 끈적이고 질척이는 이 습한 이거를 정말 피하고 싶어서 사실 에어컨을 항상 틀어놓고 하는데 이게 여기서는 이제 집착하는 것과 비슷하게 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딘가에 하나에 집착을 하는 게 자신감이 없는 것 때문이고 이거는 이제 스스로의 삶의 현장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끈적이고 질척이는 나의 어떤 모순적인 마음들 이런 마음을 안 보려고 하니까 이걸 안 보고 뭔가 난 집착할 것에만 이렇게 계속 어떤 거에만 매달리고 그런 데서 뭔가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삶의 현장이 부실하다는 게 저는 확실히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마음인지 혹은 뭐 진짜
불편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안 보려고 하는 그런 거에서 삶의 현장이 부실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바로 보고 끈적임과 질척임을 마주해야 가을로 갈 수 있다. 이게 정말 저를 뭔가 울림을 주더라고요. 이제 곧 가을이 오기도 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좀 헷갈렸던 것 같아. 내가 어떤 걸 집착하고 있을 때 나는 근데 그거를 집착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서도 이 집착과 그러니까 뭔가에 하나에 매달려 있다고 했을 때 그게 집중이랑은 또 되게 다르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 집착이라는 게 결국엔 내가 뭔가를 안 보려고 하고 내가 원래 그 발 딛고 서 있는 그 현장을 내가 자꾸 외면하고 싶어 할 때 내가 어딘가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구나. 나도 그걸 좀 알게 됐던 것 같아. 근데 확실히 그런 뭔가 끈적거리고 그러니까 나를 좀 불쾌하게 하고 하는 것들은 확실히 자꾸 회피하고 싶고 대면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그런 지점들이 나도 되게 많아가지고 근데 그럴 때 진짜 더 좀 자신감도 없어지고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걸 좀 알게 됐던 것 같아. 이게 당연히 내가 익숙하고 편안한 패턴으로 계속 반응하고 작동하고 가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에서 집착이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읽었던 앞부분에 이제 슬램덩크의 서태웅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막 묘사가 나오는데 막 이 서태웅이라는 캐릭터가 본인이 이제 잘하고 돋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패스를 하지 않고 막 혼자서 막 했는데 결국은 이 패스를 하고 나서 오히려 이 게임과 훨씬 더 게임에서 잘 활동할 수 있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앞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아 내가 편안하고 익숙하고 난 지금 잘하고 있어 난 완전한 상태야 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관계가 단절이 되고 그런 데서 내가 그 안으로 훨씬 더 자기 안으로 빠지고 내 시선으로만 보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약간 이런 게 집착하고 어떻게 보면 집중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나만 좋은 거, 내가 익숙한 대로 행동하는 거 그런 데서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맺고 이런 거를 못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안으로 빠지게 되고 이게 결국 심해지면 자의식이 올라오게 되는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서도 집중이라는 게 그 내가 어디 서 있고 어디로 가는지 온전히 볼 수 있을 때 집중할 수 있다. 이게 저는 약간 관계성을 얘기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떤 관계성과 어떤 인연 조건과 함께 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내가 함께 가고 있는지 이런 걸 알 때 좀 겸손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집착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사실 그걸 알게 되면 근데 진짜 그런 관계를 볼 수 있을 때 나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는 것 같긴 한 것 같아. 그런 관계를 봐야 아 벗어날 수 있겠구나. 진짜 이게 앞에서 한결쌤이 찝어주셨던 그 시공간을 통해서 내가 시공간을 봐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게 그게 결국은 이제 나라는 사람이 완전하고 고정된 뭔가가 아니라 시공간과 함께 계속해서 구성되고 있다. 이런 걸 알아가는 것 같은데 절기서당 읽다 보면은 확실히 절기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마음들이 올라온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아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 내가 이 시공간과 같이 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돼서 그런 데서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아예 이 절기들을 다 지나와서 사실 이제 읽은 거였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절기들을 막 겪고 있을 때는 그런 내 상태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자꾸 막 나를 자책하게 되고 아 나는 왜 이게 잘 안 되지? 왜 이렇게 요즘 힘이 들지? 그랬는데 이걸 읽고 나니까 그런 내 상태들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 혼자서 이렇게 만들어 간 게 아니라 결국 내가 그런 감정들을 겪고 느껴온 것 자체가 이미 내가 그 시공간이랑 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과정들을 겪은 거구나가 이제 이해가 되니까 너무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나를 좀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이 뒤에 이제 가을이랑 겨울이 오는데 그때는 진짜 이 준혜처럼 진짜 절기절기 때마다 좀 같이 읽으면서 나를 보면 되게 좋겠다. 진짜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도 좀 잘 관찰해보고 좀 더 이 자연도 좀 더 관찰해보고 싶고 그 속에서 변화하는 나도 좀 잘 관찰을 해봐야 되겠다. 되게 재밌는 것 같아. 이 절기라는 게.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좋아요. 네. 오늘 준혜 처음 이제 밑줄 그어 수다에서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땠나요? 이게 저는 카메라가 있어서 말을 좀 가려서 하고 그게 되게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되게 진짜 일반 세미나처럼 두 분이 이렇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저도 약간 카메라 생각하지 않고 막 말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절기서당을 저는 이제 계속 같이 읽어오시던 분들하고만 읽었었는데 이게 또 다른 분들하고 같이 읽게 돼서 다른 시선으로 좀 더 보게 되고 이것도 되게 좋았고 오랜만에 또 앞부분을 다시 찝어주셔가지고 그걸 볼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상반기를 또 정리해보고 또 이제 올 하반기를 또 어떻게 보낼지 그 이제 가을에는 결실을 나 그거 읽으면서 진작에 알았으면 내가 정말 다르게 보냈을 텐데 아니 알았어도 딱히 다르게 보냈잖아. 약간 그 아쉬움이 내가 알았으면 내가 이 가을을 잘 열매를 맺기 위해 봄 여름을 다르게 보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러면서 저도 오늘 준혜랑 또 이 절기서당을 가지고 또 얘기하니까 또 되게 색다르고 우리가 뭐 평소에 밥 먹으면서나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긴 했지만 또 이 밑줄 그어 수다를 통해서 또 얘기 나누니까 또 그것도 되게 색다르고 준혜는 또 이 책을 읽고 이렇게 또 느꼈구나 그런 것도 알게 돼서 되게 좋았고 다음번에 또 재미난 책이 있다면 네, 또 나와주면 좋겠네요. 되게 재밌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책으로 만나요. 안녕.